네, 이어서 이슈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정군기 홍익대 교수, 김철근 교수, 강훈식 동국대 교수, 이두하 전 새누리당 의원 함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 국회 연결해서 상황을 들어봤는데요. 국회 상황 좀 내내 답답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야당 얘기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짚어보고요. 먼저 그 법안 처리를 놓고요. 박근혜 대통령하고 정의화 국회의장 정면 충돌했잖아요. 국가 비상사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혹시 이것도 비상사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국가서열 1, 2위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철근 교수님? 글쎄요, 이제 뭐 대통령이 생각하는 현재 경제나 이 나라 사정, 네. 이 위급하고 급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네. 뭐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는데요. 네. 그러니까 경제활성화법이나 테러방지법, 그다음에 노동관계법 이런 것들이 연내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겠죠. 근데 네네. 그걸 바랬다면은 사실은 상당 부분 야당과 그다음에 국회 지도자들하고 굉장히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설득을 하는 과정이 좀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19대 국회 정기국회도 끝나고 지금 임시국회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연말입니다.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 네네. 정의화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을 지금 요청하는 상황인데 그 요청하는 모양도 사실은 뭐 대통령 비서실장이 가는 것도 아니고 정무수석 보내서 네. 직권상정을 요청하는 그 모양도 일단 문제고요. 그다음에 법률에 일단 문제가 있어요. 네. 국회법 85조에 보면 직권상정 요건이 있는데 네네. 직권상정 요건이 천재지변하고 국가 비상사태 그다음에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경우 이 세 가지 외에는 의장이 직권상정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의화 의장도 어제 직접 그 그렇습니다. 질문을 읽었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다 대고 의장이 알아서 국회를 정상화시키고 빨리 법안을 통과시켜달라. 네네. 이런 요청. 그러니까 급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안을 통과시켜달라는 요청을 할 수 있는 거지만 네. 직권상정에서 해달라는 것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요. 지금 네네.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 그다음에 국회 여야 지도부를 네. 불러서 설득하고 이건 정말 시급한 문제다. 네. 좀 해달라. 네. 이런 요청하는 모양을 좀 빨리 갖는 게 더 낫지 않느냐 이런 네네. 생각이 좀 듭니다. 이두하 의원님 이런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셨나요? 그건 사실 지금 대통령의 입장은 국회 선진화법이 이렇게 통과돼서 본격적으로 발효되고 나서 네. 지금 행정부 수반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런 입장을 겪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 전에 대통령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그 전에 대통령들도 모두 사실 국회에 얼마간 몸담다가 대통령이 되셨든 행정부 수반이 되셨든 네. 국회가 비효율적이란 말씀을 많이 하셨거든요. 네, 네. 그리고 국회 입법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제 뭐 격려도 하지만 또 사실 그게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가짐도 많이 갖고 계셨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 말씀드린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네.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야당이 마음을 먹으면 좀 속된 표현으로 발목 잡기를 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처했기 때문에 더 이렇게 급박한 마음을 갖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최근에 어떤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이명박 전 대통령 시절에 윤중현 그 장관뿐만 아니라 그 전에 경제부처 장관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이나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그 경제부처 장관들도 우리 경제 상황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국회가 좀 결단을 내려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얘기를 강조를 많이 네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국회의장 의전 서열 1, 2위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론을 환기시키고 야당에 대해서 압박을 하는 그런 과정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사실 야당이 지금 상임위에 제대로 오고 있지 않아서 계속 상임위가 파행을 겪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네. 출석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야당 네네. 내부 사정 때문에 상임위를 개회해보면 야당 의원들이 오시질 않아서 지금 뭐 합의가 안 되고 여야 간사 간에 합의가 안 되고 문제가 아니라 아예 출석을 안 해서 네네. 상임위가 진행이 안 된다는 그런 상황이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는 야당이 좀 더 또 그 지금 총선도 앞두고 있고 민생과 관련해서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때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이런 지적이 있긴 하지만 오늘 조간에도 보면은 계속 얘기한 게 과거에도 계속 나오셔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 보수 쪽에서도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그 야권과의 대화, 김철근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오늘 지적하셨잖아요. 그 지적이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좀 야당만 지금 비난을 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야권과의 대화가 없었죠. 네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 전 지적해야 된다고 보는데 네. 아까 그 대화 부분은 첫 번째는 어쨌든 대통령께서 그 순방 이후에 다녀오셔서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불러서 네. 사실 이게 정말 중요한 법이니까 꼭 통과시켜달라고 그랬습니다. 네네. 그런데 그 뒤로 난 다음에 현기한 수석이 이제 어제 국회의장을 본인 개인의 생각으로 어쨌든 네. 방문해서 조속한 법 통과를 요청했는데요. 네네. 그 과정에 보면 야당에 대한 요청은 없습니다. 네. 사실 이제 그 부분이 저는 일단 비었다는 부분은 네, 네. 지적이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는 이게
예산안 통과 직후에 대통령이 들어오셔서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즉 바꿔 말하면 여당 내의 커뮤니케이션, 미스커뮤니케이션이 있는 것 아닌가. 네. 즉 예산안이라는 게 국회 선진화법에서는 여당이 유리한 거의 단 하나의 카드입니다. 네, 네. 대부분의 선진화법이 야당이 발목 잡는다는 말이 맞을 수 있거든요. 네, 네. 그리고 야당이 그렇게 어쨌든 다수에 의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네, 근데 네. 예산안의 문제에 있어서는 자동 회기가 넘어가게 돼 있기 네, 네. 때문에 강력한 힘을 여당에서 갖고 있습니다. 그랬다면 이게 정말 중요했다면 네. 그 전에 며칠 전만 했어도 대통령이 들어오시기 며칠 전만 했어도 이 문제를 먼저 협상 테이블에 올려서 이거를 통과 안 시켜주면 네. 예산안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네. 여당의 전술적 오류가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로는 제가 볼 때 어쨌든 경제 문제의 주체가 국회는 아닙니다. 네. 중요한 파트너고 협력이죠. 입법부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만 행정부의 수장이신 대통령께서 볼 때는 네네. 물론 국회가 답답하고 여러 가지로 짜증나실 수도 있지만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경제를 이끌어가는 건 어쨌든 대통령이시거든요. 네. 이렇게 경제 문제가 중요하고 국가 위기 상황이라면 저는 최경환 부총리가 다음 총선에 불출마할 정도의 각오로 아, 네. 이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문제지 행정부는 뭐 최경환 부총리의 출마설이 솔솔 나오는 과정에 네. 행정부는 아무 잘못이 없이 국회 잘못으로만 하는 것도 약간 국민들의 눈에는 좀 너무 좀 심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지금 보면은 어제 나온 얘기인데 이인재 의원이 먼저 이 얘기죠. 긴급재정 명령 검토. 예. 김무성 대표도 검토해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능한 얘기죠. 뭐 법률 전문가 옆에 네, 계시지만 제가 뭐 전문가 앞에서 또 네.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이렇게 되면. 그 헌법에 보면요. 네. 그 국가의 재난이 있을 때 뭐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재정 경제상의 위기가 있을 때 네네. 국회가 소집이 안 돼 가지고 뭐 법률을 못 통과시키고 이런 위기가 있을 때는 대통령이 긴급 명령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 재정 경제 부분에 대해서. 네. 그렇기 때문에 법 위에 헌법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인재 의원하고 김무성 대표가 들고 나온 건데 네네. 어제 국회의장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 초법적 발상으로 의원들이 밀어붙여가지고 뭐 네. 나보고 직권상정하자는데 그게 아니죠. 법이 헌법이 있기 때문에 헌법의 그 가치를 생각하면은 국회의장이 상황 인식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저는 네. 정화의장 매우 존중하는 그 의회주의자로서의 그 국회 수장이지만 네. 이번에는 상황을 너무 좀 안이하게 보는 게 아닌가. 물론 여당 의원 전체가 서명해가지고 다시 뭐 직권을 상정해달라 이런 모양새는 좋지 않아 보이지만 네네. 상황 인식이 지금 좀 안이하다. 네. 제가 좀 피부로 느끼는데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취직할 데가 없습니다. 네네. 대학생은 물론이고 고교 졸업자도 물론이고요. 취업 시장에 꽁꽁 얼어 있고 네. 자영업자들 지금 뭐 이 추위에 뭐 팔이 날리고 있고요. 이런 경제 위기를 지금 가장 먼저 파악한 사람이 청와대거든요. 네. 이 청와대가 상황 인식을 해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건데 네. 국회가 정신을 못 차린 건지 상황 인식을 안이하게 한 건지 네.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정화의 의장이 좀 버티다가 청와대 얘기 들어줘야 됩니다. 근데요, 그럼에도요, 청와대 얘기도 그렇지만 긴급 재정 명령 이렇게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 여파가 좀 크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제 여쭤봐야 될까요? 여파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그 재정명령까지는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안 가는 게 좋겠죠. 최근에 이제 재정명령을 했던 게 YS 때 이제 금융실명제 했던 게 이제 대표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사실 이 문제를 이제 국회가 이제 풀어주는 상황이 됐으면 좋겠지만 네네. 국회가 19대 국회 말미고 총선 4개월밖에 안 남는 상황이에요. 네. 대통령의 경제가 그렇게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다면 왜 진즉에 그 야당 대표들도 설득하고 네네. 국회에도 좀 압박도 하고 이런 건 다 놔두다가 네. 지금 4개월 놔두고 최근에 그 대통령이 그 비서관 회의든 국무회의든 간에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뭐 진실한 사람 얘기도 하고 뭐 국민을 위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 막 하는데 네. 그 내용이 마치 총선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는 거죠. 네, 사실은. 왜냐하면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40%를 넘고 그 새누리당에 대한 장악력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럼 네. 결국은 대통령 중심으로 어찌됐건 그 영향력 하에 네. 총선을 치르겠다는 생각이고 지금 현재 현역 의원들한테 굉장히 압박을 세게 가하는 거고요. 네네. 또 상대적으로는 야당이 발목 잡기 해서 네. 지금까지 경제가 이렇게 어렵게 된 거 아니냐. 네네. 소위 말하는 야당 심판론을 꺼낼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명분을 쌓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네. 사실 최경환 부총리가 되고 나서 네. 초이노믹스로 해서 예산 말고요. 추경으로 네네. 한 60조 원 정도를 투입을 했어요. 네. 경제 활성화한다고. 네네. 근데 결과는 별게 없습니다. 네. 그리고 마치
세월호 때문에 내수가 안 살았고 메르스 때문에 내수가 안 살았고 이런 핑계를 대고 있는데요. 실제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명박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장기 저성장 국면을 전혀 벗어나지 못하고 네. 새로운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해요. 네. 이런 책임으로부터 마치 벗어나려고 하는 다른 데의 책임을 묻고 있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야당에만 너무 몰아세운다는 네, 얘기인데요. 저는 사실 조금 다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사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이제 외국에 갔다가 국내 들어오는 비행기를 타면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다고 네, 주변 네. 의사들한테 얘기를 하셨다 그러는데요. 네. 사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이 어느 순간부터인가는 외국에 나가서 사실 오히려 국내 상황, 국내의 위상이 어떤지 다시 한번 느끼고 네, 네. 또 우리는 사실 어느 나라보다 해외에 영향을 많이 받는 자본이 쉽게 들어오고 자본이 쉽게 나가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9년 만에 이제 제로금리에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만큼 여러 가지 상황이 급박해지고 또 대통령께서는 지금 최근에 이제 외국 순방을 많이 다녀오셨죠. 근데 네. 외국 순방을 가서 외국 정상들과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살피면 그 흘러가는 추세에 대해서 국내에 있는 우리보다 훨씬 선제적으로 그 급박하게 느낄 수 있는 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네. 저희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뭐 다 아시겠지만 여당의 이제 그 사람들은 대통령을 보면 한 3년 차가 되는 순간부터 정보가 많이 모이기 때문에 대통령만큼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조언을 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네.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저렇게 얘기하시는 거는 뭐 야당을 지금까지 왜 설득 안 했냐, 왜 지금 와서 이러느냐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점점 급박해지는 현실에 대해서 절박하게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보다 선제적으로 산을 올라가다 보면 산 정상에 가까이 올라가 있는 사람은 멀리 넓게 보이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순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행정부에서 저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네. 일정 부분 근거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서 일정 부분 야당이든 여당이든 네네. 총선을 앞두고 협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앞서 이야기하던 거 마무리 한번 그 정공기 교수님께 한번 좀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제 국가 비상사태가 경제 위기가 비상사태냐 네. 아니면 선거구 획정이 비상사태냐. 네네. 저는 둘 다 그 비상사태에 준하는 위기라고는 보이는데 네네. 선거구 획정은 뭐 될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12월 말 안에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여야가 합의를 할 걸 보이고. 해야죠. 네. 예. 근데 법은 이제 그 이게 타임이 있거든요. 네. 이거 반드시 해야 되는데 네. 저는 정의화 의장이 네. 정말 오늘 그 여러 가지 본인의 모습이 좀 망가지더라도 네. 미래 세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번 저 여당 얘기를 들어줘서 직권 네. 상정했으면 합니다. 강 교수님 마지막 예. 아니, 제가 조금만 더 네네. 드리면 지금 우리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이 안 돼가지고요. 네네. 바로 졸업하면은 6개월짜리 인턴을 하거나 2개월짜리 비정규직을 갑니다. 네네. 이게 쌓이고 오늘 통계를 보니까 10년 뒤에는 네. 70만 명의 대졸 실업자가 생긴다고 하는데 네네. 심각한 얘기거든요. 네. 정 교수님이 아마 학교에서 이제 학생들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그런 마음이 다 있죠. 네. 사실 이제 그런 좀 애달픈 마음을 행정부의 수장 최경환 부총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경제 컨트롤 타워 아니겠습니까? 저는 외람되지만 자꾸 여당 내부에서 경제 컨트롤 타워가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네. 또 한축으로는 어쨌든 경제가 정말 국가 비상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게 국민으로서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납득할 만하게 해야지 국민들도 동의할 것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경제가 정말 그렇게 어렵다면 행정부의 수장부터 모범을 좀 보이면서 국민들의 동참을 유도하고 네. 그렇게 되면 정의화 의장도 받을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네. 듭니다. 국민들도 좀 연말 좀 따뜻하게 좀 보냈으면 좋겠는데 이 정치 논란 때문에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야당 얘기 좀 해볼게요. 뭐 불과 1시간 정도 됐나요? 좀 문병호 의원하고 유성엽 의원, 황주영 의원이 결국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뭐 이미 예고가 돼 있던 상황이긴 한데요. 더불어서 생각보다 이렇게 추가 탈당은 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저는 추가 탈당이 계속 될 거라고 보입니다. 아 지금 요 그 새 의원들 탈당에 파급력이 좀 미칠 거라고 보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세 분이 오늘 이렇게 탈당을 했고요. 네. 그다음에 다음 주쯤에 한 번 더 있을 것 같고요. 네. 연말 안에는 뭔가 이제 탈당하실 분들은 거의 다 대부분 탈당하지 않을까. 그 규모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시나요? 규모는 제가 보기에는 교섭단체는 넘을 것 같아요. 아, 네. 20명 정도 넘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지금 이제 핵심 키가 사실은 그 김한길 전 대표와 그 계보잖아요. 네네. 언론에서는 대부분 한 뭐 15명 내외로 보통 보고 있는데 네. 안철수 전 대표 같은 경우에 이제 뭐 혁신전대회를 걸고 네. 이 당으로는 안 된다 하고 이제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탈당을 한 이후에 동시에 같이 나가기가 쉽지 않고 지금 남아있는 사람들이 당내에서 이 안철수 전 대표가 탈당한 것까지 문재인 대표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네. 이 책임론을 계속 제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네네. 어제 이제 이름하여 양산 부상이라고 해서 양산을 갔다 온 이후에 네. 마이웨이를 더 강고하게 이제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뭐 예.
혁신과 기강을 얘기했거든요. 예, 예. 그 기강에는 대표를 앞으로 흔들지 말아라. 네네. 흔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걸 분명히 말을 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남아있는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로서는 총선이 어렵지 않느냐 네. 이런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네네. 이 주장이 딱 대립이 되는 상황이에요. 네. 이게 해소가 안 되면 네. 지금 남아있는 비주류의 대부분의 의원들이 네네. 당내에 그대로 남아있기가 쉽지 않은 명분이 별로 없어요. 네. 이게 그게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안철수 전 대표가 나와서 지금 최근에 몇 개의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여론조사의 지표로 보면 네. 상당히 새누리당의 그 지지율을 끌어오고 네네. 그다음에 무당파 측에서 많이 끌어오고요. 네네. 실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은 별로 이렇게 그 지지율 변동이 없는 상황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해서 네. 지지율이 실제로 이제 치고 올라가는 상황이 된다. 네. 이러면 탈당할 수 있는 규모는 좀 더 늘어나겠죠. 안철수 의원 쪽의 지지율이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러니까 거죠? 거기에 이제 핵심은 호남 민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네네. 이제 오늘 이제 전주하고 광주를 안철수 전 대표가 내려간다고 네네. 그래요. 내려가서 활동을 하고 네. 이 활동들이 뭐 이제 여론조사에 어느 정도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네네. 앞으로 나타날 호남 민심과 어떤 전체의 지지도 네. 여론조사에 따라서 의원들의 향방이 좀 상당히 결정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그렇게 좋게 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반대쪽에서는 벌써 무슨 대선 후보냐 이런 얘기를 하고 지방 다니는 걸 보고요. 예.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이제 한 일요일 날 한 3번 연속 기자회견을 했었죠. 그러면서 네네. 이제 탈당의 명분을 쌓아갈 때 그때 얘기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담대한 혁신을 해야 된다. 네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희가 사실 담대한이란 표현을 잘 안 쓰죠. 오바마 대통령의 자서전 중에 담대한 희망 이게 뭐 연상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부터도 이제 대선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네. 본인의 탈당 명분 쌓기를 하면서 동시에 대선 행보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네네. 들었는데요. 근데 사실 일정 부분 지금 그 김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오늘도 지금 뭐 계속해서 탈당 그 의논을 하는 분들이 여러분들 계시겠죠. 그러니까 네. 야당 의원들이 상임위에 안 나오시는 거 아닐까요? 아, 네. 안 나오시는 이유가 그러면 그거 모여서 그 이유로 보시는 그런 거군요. 얘기들 네네. 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네. 이제 야당의 호남 의석수가 30석 정도 됩니다. 호남 전체 의석수가 네. 30석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한 18명이 무소속의 경험이 있다는 통계가 있었거든요. 네, 19대 국회의원들 중에. 근데 여당은 어떻습니까? 여당은 영남 텃밭에 무소속의 경험이 있는 국회의원이 별로 없습니다. 19대 국회의원 봤을 때.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은 본인이 무소속이 돼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호남에서는 탈당하는 세력이 일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컷오프 20% 하위 물갈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12월 말에 그걸 발표를 하겠다 예정이 돼 있으면 벌써 실무진들이 그걸 다 정리를 하기 때문에 당뇨들이 알고 있으면 네. 해당 의원들도 알고 있을 거거든요. 네, 네. 그럼 계속 공천을 받지 못할 건데 남아있지 않을 테니까 일정 부분 시점에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일정 세력이 형성될 텐데 네. 얼마나 좋은 사람들과 어떤 네. 기치를 걸고 나가느냐가 문제겠죠. 네. 근데 보면요, 정국 교수님. 네. 어쩌면 이것 뭐 안철수 의원이 세를 넓히기 위한 건지 아니면 노이즈 마케팅인지 모르겠는데요. 계속 이렇게 워낙 발언이 세다 보니까 주목을 네. 더 받는 것 같아요. 탈당 후에 처음에 새정치민주연합 비판을 하더니 어제는 좀 여당이라든지 청와대까지 이렇게 비난을 했어요. 요거에 네. 대해서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글쎄 경제 위기를 뭐 대통령이 잘못해놓고 왜 입법부에 떠넘기냐 하는데 그것도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입법부 그 국회의원으로서 말이죠. 네. 법을 만들어가지고 행정부하고 상호 보완 관계로 나라 정책을 떠받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런 사람이 느닷없이 SNS에 올려가지고 경제 위기는 박근혜 대통령 잘못했다. 무책임한 그런 SNS 발언이고요. 그다음에 저는 새정치연합을 그 누구 말대로 쿨하게 떠나갔으면 네. 본인만의 색깔을 가지고 새정치를 해야 되는데 그 얘기는 안 하고 계속 떠나온 옛 친정에 대해서 그 험담. 우리가 그 안철수에 기대했던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안철수라는 네. 사람은 깨끗하고 참신하고 네. 새롭게 뭔가를 해보는 사람이었는데 그동안 한 2년 동안 네. 국민들한테 계속 철수하다가 신뢰를 잃어버리고 이런 상태에서 이제 마지막 기회를 한번 준 거 아니겠어요? 네, 네. 그렇다면은 새 사람들 모아가지고 해야 될 텐데 계속 정부에 대한 그 근거 없는 공격이라든가 네. 아니면 떠나온 친정에 대해서 그냥 얘기 안 하면 되는데 네, 네. 계속 공격해서 물론 현실 정치적으로는 각을 세울 수밖에 없겠지만 네, 네. 너무 말이 좀 지나친 안철수답지 않은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지금 안철수 의원 지금 보면서 그 어제 안 쓰던 새정연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다가 또 말이 많아요. 안철수 의원이 완전히 선긋기 나선 건가요?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이 탈당한 날 이후로 이틀 동안은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공격을 굉장히 강하게 했고요. 네네. 그리고 3일째 되는 날 이제 대통령에 대한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네. 그런데 이제 그 이틀 사이에 일어났던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의 반발의 목소리는 네. 과거에 친정에다 왜 침을 뱉냐, 뭐 네. 먹던 우물에다 침을 뱉냐 이런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연장성이 많았습니다. 네네. 근데 어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각을 딱 세우면서 본인의 노선은 어쨌든 반새누리당 비새정치민주연합이다 이렇게 이제 선포한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네. 더 이상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비판도 계속 하겠지만 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선을 그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네. 사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당 내부에 보면 크게 세 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안철수의 탈당을 바라보는 탈당파가 하나 있을 것이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투쟁파입니다. 이 탈당은 나는 하지는 않지만 문재인 내부 대표에 대한? 투쟁을 강하게 하겠다는 네네. 파가 있고 마지막이 이제 관망파입니다. 네네. 이 현재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자 이런 건데 가장 다수는 현재 관망파거든요. 네네. 그래서 초기에 안철수 의원에 따라서 동조 탈당이 굉장히 많이 일어날 것이라는 언론 분석에 비해서 네네. 사실 굉장히 많이 가라앉아 있거든요. 네네. 이건 뭐냐면 대부분이 많이 관망파로 돌아섰고 네네. 현재 탈당하신 세 분 중에 두 분도 무소속으로 당선될 수 있는 만큼 지역구가 튼튼하신 분이에요. 네네. 호남이기도 하고. 네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부터가 정말 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안철수 의원 입장에서도 중요하고요. 네.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 중요합니다. 즉 바꿔 말하면 이분들 다 모두 어떤 상황이냐면 공통점은 다음 총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것이죠. 네네. 그러니까 다음 총선에 대한 확신을 주는 사람이 이 전체의 키맨으로 성장할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이 두 대표 또는 두 의원이 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3의 인물이 누군가가 할 수 있는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네네.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이제 속보로 들어온 것 중에요. 최재성 의원이 20대 총선 불출마하겠다 선언을 했습니다. 사실 뭐 예전에도 얘기를 좀 했었던 얘기긴 한데 기득권을 좀 내버리겠다. 그 최재성 의원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표의 최측근 아니었습니까? 그래도 어떤 그 의미로 받아들여야 될까요?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그 대선 단일화를 그랬었죠. 요구하면서 사실은 이제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죠. 네네. 한 상황이고 지금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건데 이 확인하는 걸 이제 기자회견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지금 문재인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에서 밝혔듯이 그 네. 총선 체제로 그 전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가장 먼저 하는 게 총선 기획단을 구성하는 건데 네. 총선 기획단장에 아마 최재성 의원이 유력하게 거론이 네네.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총선 기획단이라는 게 총선 물갈이나 그러니까 물갈이 그다음에 뭐 어떤 총선의 선대위원회 구성 뭐 각각의 그러니까 기본적인 그림을 그리는 곳이거든요. 네네. 거기에 수장을 맡긴다는 것은 네. 결국 이제 칼을 문재인 대표가 가지고 있던 칼을 최재성 의원한테 넘겨주고 네. 실제로 칼을 휘두르는 자리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네네. 이제 그렇다면은 지금 문재인 대표가 말하는 혁신과 인재 영입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 혁신과 인재 영입은 문재인 대표와 친노 쪽이 바라보는 혁신과 인재 영입은 지금 새정치연합이 야당답게 네. 더 투쟁적으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 이 중도 쪽에 있는 사람들을 네네. 그 투쟁적이고 시민단체나 운동권 또는 네네. 노무현 대통령의 청와대에 있었던 네네. 이런 인사로 바꾸는 작업들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똑같이 혁신과 인재 영입을 얘기하지만 네네. 문재인 대표는 그런 쪽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근데 그 제일 앞에 서 있는 사람이 본인이 불출마했기 때문에 네네. 기득권을 내려놓고 그런 작업을 선두에 서서 네. 최재성 의원이 치고 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럼 이 말씀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의미의 불출마라기보다는 다른 의미로 좀 저는 좀 살짝 들리는 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모두가 주목하는 점이겠죠. 네네. 지금 문재인 당대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탈당과 관련했을 때 어떤 얘기를 했냐면 네. 호랑이 등에 올라탔으니까 어쩔 수가 없다. 기호지세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네. 그래서 그 호랑이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떤 네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포함해서 일부 사람들은 그 호랑이라는 게 친노 세력에 네. 이제 지금 올라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거지 어쩔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런 것처럼 사실 이 지금 총선 기획단을 꾸리고 최재성 총무본부장이 총선 기획단장에 대해서 헌신으로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 이게 총선 불출마 선언의 변환입니까? 네네. 그럼 자신이 불출마 선언을 해서 혁신과 통합을 이루겠다 그러면서 네. 정말 칼잡이의 역할을 한다면 네. 그러면서 친노 측근을 읍참 마속하거나 물갈이를 하지 않고 네. 그리고 다른 세력으로 그러니까 더욱더 순혈주의로 이렇게 네. 모으는 걸 할지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읍참 마속의 형태로 할지 어느 쪽으로 할지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게 안철수 신당이나 야권 재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파장을 갖고 올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당도 그렇고 야당의 다른 안철수 신당 세력과 함께 이 부분을 주목할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정 이제-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는 뭐 그 양쪽으로 볼 필요도 없이 네. 최재성 그 기획단장 하면은 벌써 이거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새정치민주연합의 그 대선 전략, 총선 전략 지금 실패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네, 네. 그 안철수는 탈당하고 네. 여러 가지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또 격려를 하게 되면 네. 황골 탈퇴를 해야 되는데 네, 네. 그 최재성 그 본부장으로 상징되는 게 뭡니까? 친노 패권주의잖아요. 아, 네. 그리고 이분으로 인해서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 안 된다 네. 뭐 이렇게 해서 뭐 상처도 받고 이렇게 떠나고 했는데 네. 그렇다면은 최재성 완전히 물리고 말이죠. 네. 외부에서 누굴 데려오든가 황골 탈퇴하는 모습 보여야 되는데 결국은 뭐 불출마한다는 얘기는 뭐 여러 번 나왔었고요. 네, 네. 기획단장 맡겼다. 이거 제가 보기에는 한마디로 새정치민주연합 잘못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강 교수님. 이제 뭐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 것도 있고 전 아닌 것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에 가장 지금 필요한 건 희생이라고 봅니다. 네. 이제 DJ까지 제가 말씀드리다 네, 말았는데 김대중 대통령도 계속 끊임없는 민주주의에 위한 투쟁 때문에 사실은 헌신하고 희생했기 때문에 국민들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런데 네, 네. 안철수 문재인 대표 양쪽 두 분 다 희생과 헌신이 없었던 지난한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뭐 언론에서 양초의 난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네, 네. 힘으로만 대결하고 싸웠던 거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재성 본부장의 불출마 선언이 또 다른 헌신의 의미로서는 의미가 있다. 네. 다만 이제 이 헌신으로부터 덕해지는 칼날을 쥐게 될 텐데 아, 네. 이 칼날이 어느 방향을 취하느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저는 네. 이 부분이 국민 감동으로 이어진다면 네, 네. 괜찮은 것이겠지만 지난해 혁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국민 감동으로 이어지지 못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혁신위안을 내놓고 혁신위가 활동했지만 지지율은 반등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당이 좀 탈당과 이런 것들이 이어지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 비로소 이제 본인이 뭐 어떤 칼날을 쥐고 싶으면 질 수는 있는 것이지만 네네. 이것을 국민 감동으로 이어지기 위한 노력 그리고 그 방향을 찾아내는 게 정말 중요한 과제다. 네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근데 헌신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불출마를 헌신으로 보기에는 다른 그 쪽면이 너무 크다는 말이죠. 어떤 면이 있을까요? 권력을 잡게 된 겁니다. 네, 네, 공천 권력.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불출마를 하더라도 사실상 새정치민주연합의 큰 그 권력자가 되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개파의 수장이 될 가능성도 있고 네. 이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이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바라던 그런 황골 탈퇴의 모습은 최재성 본부장의 불출마로 나타나는 건 아니고요. 네, 네. 만일에 그 최재성 본부장이 진짜 희생과 헌신을 한다면은 완전히 배기종군을 해가지고 네, 네. 문재인 대표를 떠받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아까 양날 중에 반대 날은 좀 배제하고. 근데 기준이 이거죠. 안철수 전 대표의 혁신안을 문재인 대표가 받았잖아요. 네. 받았으면 낡은 진보와의 단절, 부정부패 청산 네. 이게 돼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이것이 되지 않는 뭐 어떠한 경우의 조치라도 이건 국민들이 별로 감동하지 않을 겁니다. 예, 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네네. 사실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너무 예측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한테 감동이 없을 수 있는데요. 아, 네. 최재성 총무본부장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됐을 때 얼마나 분란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총선을 친노 위주로 갈 것이라고 반대가 많았는데 그래서 뭐 총무본부장이랑 본부장 여러 자리로 나누면서 사무총장 직제를 없애기까지 했는데요. 예, 근데 예. 지금 와서 또 사무총장의 실질적인 사무총장 역할, 총선 기획단을 한다면요. 그 예정된 수순대로 중간에 어떤 혁신의 과정이 있었건 어떤 노력을 했건 실제 원했던 사람이 그대로 그 역할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네. 그게 다 시나리오대로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여전히 국민한테 감동을 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됩니다. 네. 한 가지 더요. 지금 그 감동, 예상 뭐 이런 얘기 나오셨는데 신당 추진하는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내년 총선 앞두고 결국 야권 연대 모색할 것이다. 이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연대할 거면 그 왜 신당을 창당하겠다는 건지 잘 모르겠거든요. 전 뭐 어제 제가 공교롭게 그쪽 관계자랑 어떻게 커피를 한 잔 먹게 됐는데 네네네. 제가 볼 때는 삿바싸움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바꿔 말하면 안철수 신당이 있고 네. 지금 천정배 신당도 있고 야권에 네네. 신당이 한 4-5개 있습니다. 3-4개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관계들은 어떻게 할 거니까 서로도 우리 당으로 들어와라라고 하는 이런 방향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크게 보면 별 의미는 없습니다만 네네. 현재로서 야권 재편에 대한 삿바싸움 아니냐. 네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이제 어쨌든 큰 맏형이 있다면 네네. 나머지 작은 형제들이 누가 둘째냐 내가 둘째다라고 하는 싸움을 하는 형국이다. 그래서 네네. 바꿔 말하면 우리 당이 들어오십시오라고 해도 시원할 판에 연대라는 이름으로 서로 삿바싸움을 하고 있는 그런 표현 아닌가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천정배 의원도요. 네네. 참 그 정신을 못 차린다는 표현이 제가 좀 과하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뉴 DJ 하겠다고 네. 호남에서 깃발을 높였으면 네.
그 DJ 대통령의 그 좋은 정치만을 추구하는 좋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정치를 해야 될 텐데 네네. 갑자기 또 야권연대 이거 우리 국민들이 야당에 대해서 한두 번 들어본 얘기입니까? 뭐 네네. 빅텐트고 그 연대고 단일하고 너무 진보한 얘기를 또 새롭게 정치를 하겠다고 한 우리 국민들이 천정명에 대해서 한번 기회를 준 거 아니겠어요? 네네네. 천정명이라 하면 정말 구태의 이미지도 갖고 있는 분인데 호남에서 한번 기회를 줬다면은 뉴 DJ 정치를 해야 되는데 또 네. 야권연대 들고 나온다. 참 이게 그렇습니다. 야권 연대라는 게 지금 밖에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끼리 뭐 통합 신당을 해보자 이런 것을 넘어서서 네. 정의당 그다음에 뭐 새정치연합 뭐 이렇게까지 범위를 넓혀서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네네. 저는 이거 정무적 판단에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선거의 전략 전술상에도 네. 이런 문제를 지금 거론하는 것 자체는 네네. 밖에서 신당을 만들려고 하는 세력을 오히려 힘을 빼는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군요. 이건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재고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번 주제는 대답 마무리하겠습니다.